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게 굳이 뭐 피파 23에 대한 한정된 방법이라기보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시각화를 해볼 건데 이거를 이제 모든 데이터에 그 뭐 접근해 갖고 제가 뭐 생생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좀 관심 있는 게 저는 이제 요 변수였거든요. 요 변수였는데 이게 그 포텐셜이라는 거는 그 뭔가 이제 선수의 잠재력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올이라는 거는 그 여기에 또 음, 요거는 이제 현재 선수의 이제 전반적인 능력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언뜻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이제 현재 능력치가 치가 엄청 이제 좋은 선수들 있죠. 이러한 애들은 그 잠재력이 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미 이제 거의 잠재기량에 다 꼽혀서 이제 만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요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려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니까 데이터는 DF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포인트 지용 이건 다 이름이 똑같아서 이거 탭 누르기가 너무 불편하네. 이렇게 해놓고 에스테틱을 x는 오버올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y는 포텐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플랫을 그려보니까 그 오버올이 높은 그 선수들이 포텐셜도 높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제 예상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의 산점도를 그리면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뭔가 그 요러한 직선이 있어 갖고 이 직선 위에 점들이 있는 것 같죠? 이 말은 뭔가 이 포텐셜 얘가 요러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니까 여기 이 데이터에서 포텐셜은 제가 이해하고 있던 그 포텐셜이랑 좀 그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DF에서 포텐셜이랑 오버를 선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오버홀이 이제 87이면은 이제 포텐셜이 88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홀보다 항상 포텐셜이 더 이제 큰 요러한 그 성향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내 능력치가 87이지만 이 선수의 능력치가 87이지만 이 선수의 잠재력으로 볼 때 88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능력치가 85고 잠재 능력치도 85.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이제 86인데 이미 높은데 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많은 선수들이죠. 요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초에 생각했던 그 포텐셜이라는 변수는 사실상 요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2라는 걸 만들었고 마이너스 요 의미가 우리가
그 최초에 생각했던 포텐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테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데이터 열을 추가를 할 건데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그쵸? 포텐셜 2라는 게 생겨가지고 포텐셜에서 오버를 이제 뺀 이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고, 그쵸? 요런 빼기 연산 같은 경우는 잘 정의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어사인을 쓰지 않고 요거를 써도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잘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면은 요 시각화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되겠죠.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얘가 이제 클수록 포텐셜이 이제 낮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여기도 데이터가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사실 그 투명도를 조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바운더리 쪽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고 이 안쪽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능력치가 딱 정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그 많은 점들이 너무 이제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요 자리에 몇 개의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게 보이죠. 물론 이거를 뭐 한 요 정도로 조정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일 텐데 아무튼 요 포지션들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겹쳐 있는 거를 약간 이제 흩 뿌려뜨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라기보다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흩뿌려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한 요 정도로 해도 아닌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분포가 좀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살펴보니까 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요거를 해석을 좀 해보니까 이게 일단은 그 얘가 이제 늘어날수록 대충 이제 이러한 추세가 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능력치가 좋을수록 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여지가 많이 없어지니까 잠재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특징이 보이는데 그 요거를 좀 어, 일단 0 근처에 너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그 요 근처에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요것도 이제 이거는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건데 오버이 이제 작을수록 포텐셜은 이제 없는 선수들도 있고 포텐셜이 막 20 이상이 그러니까 더 성장할 여지가 전체적인 능력치 향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한 20 이상인 그런 선수들도 있고 얘가 당연히 높을수록 이거는 맥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좀 그 분산이 작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가 이제 오버의 값이 작을수록 분산이 크고 올라갈수록 이제 분산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음. 그 일단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포텐셜이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선수다라고 이제 좀 단언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마 이제 은퇴한 선수들 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은퇴한 선수들도 넣고 뭔가 플레이를 하면은 음, 게임 구현상에서는 뭔가 그 유저들한테 은퇴한 선수들도 인기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유저들이 많이 선택하고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요 해석이 있죠. 은퇴한 선수들을 이제 포함해서 시각화를 하는 게 조금 좀 그 어색한 것 같으니까 이 선수들은 제외를 하고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요렇게 제가 했는데 이게 아니고 커리 포텐셜 2가 뭐 0. 포텐셜 이거 1보다 크다. 뭐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0 근처에 이렇게 깔려 있던 선수들이 이제 제외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빼곡해 있던 점들이 이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요게 이제 은퇴한 선수를 이제 제외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포텐셜이라고 생각했던 변수가 사실상 그 의미가 조금 혼동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포텐셜 2라는 변수를 만들어 갖고 시각화를 해보았고 그럼 이제 특징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그 특징,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1번이나 이제 3번 같은 특징, 특히 이제 3번 같은 특징은 여기에 이제 분산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뭔가 분포를 그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버홀 있죠. 오버홀을 이제 적당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적당한 구간별로 이 분산이 점점 커진다는 거를
시각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가 이제 점점 퍼져 있다는 것을, 오버홀이 작을수록 레인지가, 그러니까 분포가 점점 이 그 레인지가 크고, 오버홀이 클수록 레인지가 이제 작다라는 거를 시각화를 할 건데, 요런 거 이 레인지를 시각화하기에 되게 좋은 도구가 박스 플랫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구간별로 오버홀을 나누고 박스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오볼에 따라서 박스 플랫을 그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3점도 위에 좀 겹쳐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적당히 뭐 요렇게 이제 구간을 자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만 모아갖고 이제 박스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박스 플러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요쪽만 모아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박스 플러스 그리다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박스 플러스 이제 수염이 좀 길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중심도 이렇게 점점 내려오게 되겠죠. 네거티브한 그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구간을 나눠야 되겠네. 구간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 DF의 이제 요 데이터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한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 상태에서 오보를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뭐 이러한 값들이 있는데, 요거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대충 뭐 첫 번째 구간을 한 55 정도로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제 적당히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잘 되는데 여기 왜 안 되지? 어,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나눠도 되겠죠. 이게 좀 더 이제 쉬울 것 같으니까 요 값들을 기준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온도 나눴던 거를 좀 떠올리면은, 이 어떤 함수 f를 선언해 갖고 x가 여기 있는 66보다 이제 크면 y를 리턴할 건데, y는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66보다 큰 게 아니고 이제 61보다 크게 된다면은 y는 61보다 이제 크고 66 사이, 이러한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x가 56보다 이제 큰지 체크를 해가지고 56에서 61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고, y는 이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왜 끊겼어 또. 아, 이게 이상하게 자꾸 끊겨가지고 오늘 계속 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부분을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이제 열을 정의를 할 건데 뭐 요런 식으로 새로운 열을 정의하고 어, 이 함수를 이 함수를 df의 오버올에 이제 각각 적용한 애를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어? 뭐지 이거 왜 이래? 아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구나.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 열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인덱스가 지금 여기에 포텐셜 2가 이제 1보다 큰 애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커리를 걸었으니까 요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요 df가 아니고 여기까지를 이제 현재 데이터 프레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람다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추가해 주면은 이 얘와 요거 두 개를 이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문자열이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음, 박스 플랫을 그릴 건데 그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지지 플랫 지지 플랫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지옴 박스 플랫 이렇게 해주고 어 이제 y는 요거에 대한 이제 박스 플랫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칼라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x가 있어야 되니까 x도 요거로 그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플랫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박스 플랫이 조금 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보라색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이 왼쪽으로 오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박스 플랫의 위치를 이제 x를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좌표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x에 대한 그러니까 이 보라색에 대한 점들 있죠. 관측치들을 좀 모아갖고 그것들의 이제 오버올에 대한
그 평균값 같은 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어, 요거를 계산하고 그 값을 여기에 대응하는 박스 플랫,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응하는 박스 플랫은 지금 이 보라색이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응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60일에 대응하는 애, 그 다음에 60일부터 66, 60일부터 66. 시승보다 이게 커야 되지. 틀렸네. 아, 맞구나. 헷갈려.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애들을 이제 그룹별로 묶어갖고 이 평균 같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 데이터에 이제 대응하는 애들, 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그 커리를 걸어야 되겠지. 커리. 그리고 오버월 그룹드 얘가 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커리로 이렇게 골라냅니다. 뭐 왜 이게 스펠이 틀려져 있지? 이렇게 이제 골라내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애들만 골라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민값을 구하면은 52.82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 보라색의 이제 x 좌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것들이 이제 각각 저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새로운 컬럼이,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오버올 그룹이 이제 요런 식의 문자열이 있으면은 숫자를 이제 요런 거로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56부터 61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59.15를 넣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기 있는 g의 x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x가 이제 뭐 요럴 때 이럴 때는 이제 y 값은 얼마이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요럴 때는 또 y 값이 얼마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를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마지막 줄을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언더바 x라고 할까?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66에 대응하는 이제 x가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요 자료를 그냥 우리가 이제 변형하는 최종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이름을 하나 줘가지고 df2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f2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지용 박스 플랫 그 다음에 에스테틱 x는 오버올 언더바 x였나? 그 다음에 y는 포텐셜 2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볼까? 맞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컬러로 구분을 해주면은 오버올의 그룹별로 컬러 구분을 해주고 이제 요 상태가 되고 이제 x축의 위치가 여기에 대응하는 좌표값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그 아까 우리가 그렸던 포인트 지용도 겹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에스테틱 x는 이렇게 그렸었고 y는 똑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은 좀 용어 좀 돌아갈까?
이게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언더라인에 대응하는 박스 플랫이 그려지게 되고, 그쵸? 이거를 칼라를 이것도 요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게 요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데, 이제 중심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수염의 이제 범위나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길지 않는 거를 봐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인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보라색 점들에 대한 박스 플랫을 그린 게 여기 있는 보라색 부분이고, 빨간색 점들에 대한 박스 플랫을 그린 게 이 빨간색 그 박스 플랫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홀에 대한 능력치가 이제 이러한 그 범주에 따라 그룹핑이 이제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요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질을 구현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과정 있죠. 요거는 그 일단은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선 됐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df2라는 거를 이제 최종으로 만들었는데, 이 중간 단계를 한번 저장을 할게요. 언더바디 f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언더바디 f라는 거를 또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 최종 플랫은 이제 똑같이 그릴 건데, 그 언더바디 F를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각각에 있는 얘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들을 음, 바이 요 문법은 그룹 바이 문법은 제가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 그룹들하는 이제 애들만 이제 묶어서 어떠한 그룹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우리가 그 민, 오버 이거를 이제 여기에 묶여진 이 이치 그룹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가 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여기 문자열 있죠. 문자열에 따라 가지고 같은 애들끼리 이제 커리로 묶어 갖고 그룹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여기 얘가 유니크한 게 지금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이 돼요. 요 범죄에 대응하는 애들만. 음. 이렇게 그룹핑된 게 이제 이 상태고, 여기 각 그룹에, 그러니까 네 개의 그룹에 제가 요거를 이제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컬럼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 함수를 오브젝트체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커리를 해갖고 수동으로 계산했던 요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그쵸? 그래갖고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요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코드라서 모르시면 돼요.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 있던 것이 우리 이제 보던 인덱스 방식으로 정렬이 되고, 이 상태에서
칼럼 이름 중에 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언더바 df를 머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오버올 그룹에 대한 오버올 언더바 x가 이렇게 쭉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던 df2하고 동일한 결과가 돼요. 물론 이제 순서는 조금 이제 뒤로 갔지만 여기는 이제 66에 71. 얼마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13664라는 이제 로우 숫자는 동일하지만 약간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df3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2로 하는 게 이제 훨씬 고급스러운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처리하기 힘든 이 그룹 바이라던가 머지라던가 이러한 개념, 리셋 인덱스도 안 배웠죠. 이러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당장은 구현하기 힘든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함수들을 자유자재로 좀 다룰 수 있어야지 시각화를 할 때 좀 더 이제 편리해집니다. 아무튼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지고 이 중에서 그 그룹 바이 하는 거 있죠. 이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니까 그룹 바이 영상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